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내 거예요? 왜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이 다음,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통고 계획입니까? 이거 어떻게 뭐 팔레스타인 뭐 테러 와요? 왜 이렇게 장벽을 높이 쌌습니까? 야, 대박입니다. 방음 자체가 돼버리겠네. 자, 여러분, 친구 사이에 적당한 벽은 필요합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또 이렇게 칸치지 마시고요. 벽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문단에서 화제를 개운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신수영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경제 이론은 이라고 시작했어요. 자, 예측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실제,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랑 예측이랑 일치불일치, 불일치,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현실과 예측의 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이거죠. BTS가 완전히 다 장악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레드벨벳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자, 경제학은 이라고 하면서 작은 따옴표로 날 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Look at me, look at me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날 봐라, 날 좀 보러 와라. 그래서 우리 신소정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현상이 화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 예측, 현실, 불일치. 이게 이제 이상현상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흉어편으로 색깔 딱 해보시고. 자, 정해진 위치 1문단. 화제를 찾았습니다. 화제. 시간 있어,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다고. 엊그저께 우리 또 모의고사 치렀잖아요?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민재님, 한 칸 이동했네요.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모의고사 풀 때마다 느끼는 거, 9시 45분이냐, 9시 40분이냐, 뭐 아니면은 뭐 9시 30분이냐, 뭐 거의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이제 여기를 넘어가는, 그쵸? 빨간불 들어온 순간도 있지만, 그건 이제 뭐랄까, 다음 기회에 뭐 이런 느낌이잖아.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논외로 하고, 대략 이 지점 어딘가에서 우리는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뭘요? 이 독서를. 이 시간에 출발하면 되게 축복스럽고 글로리한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네가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습관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습관이 문제야. 지금 여러분들이 대체로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충 이때 시작한 친구들 많거든요. 자기 자신 속이면 안 돼. 네가 40분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마킹한 시간을 생각해야지. 응? 그러니까 대체로 이 시간에 독서를 시작하거든.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만에 하나 이 시간에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해내려면은 평소 습관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습관이 결정이에요. 독서는 뭐가 결정해요? 독서는 습관이 결정하면 습관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문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속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두고서 동일한 비중을 두고 속도만 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경중을 가리는 목적으로 뭐예요? 완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택민님 뭐라고요?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완급을 조절한 거거든요. 어디 LA 다이저스에 감독존에 있으신 분 같아요. 계속 껌을 징글징글 씹으면서 정말 언젠가 말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껌을 이렇게 잘 씹습니까? 심지어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왔어. 아니 뭐 LA 다이저스 다 감독님 오신 줄 알았어. 내가 조언을 구할 뻔했잖아. 다음 타석 어떻게 할까요, 감독님? 네? 아이고야. 네. 저건 뭐냐? 땡미님,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문단 읽을 때 무슨 게 음미 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니까. 네가 소냐? 자꾸 염을 씹듯이 이걸 지문을 읽어. 염을 씹을 시간이 없잖아. 15분 남았는데 이걸 씹고 네 치아가 그렇게 단단하냐? 네가 소새끼냐고. Are you cow? 네가 소야? 자꾸 음미를 해, 음미를. 그럴 시간이 없잖아. 물론 이제 그런 애들은 그나마 나은 애들이야. 지문을 읽고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읽지도 않고 막 바로 문제로 막 들어가는 성질 급한 애들도 있는데, 그 중간 어느 선을 딱 타야 돼. 어느 선을.
딱 어느 선을 딱 타야 한단 말이야. 얘기를 해도 계속 맛있게 씹네. 더 맛있게 씹네. 뭐란 듯이. 그래, 나 계속 씹을란다. 보이니? 아씨, 졸려. 자, 아무튼,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 자, 이상현실이에요. 전체적으로, 찾아야 할 정보에 집중하면서 아닌 정보들은 좀 빠르게 지나가는 센스, 과단성이 필요한 거야.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상현상이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쉼표 뒤에 비교상 2개 딱딱 보이잖아요, 그쵸? 정해진 위치, 이문단 이래로 여러분들은 찾아야 합니다. 비교상 찾고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딱딱 나오잖아요. 미리 기억하고 니은으로 밑줄까지 그어놨어. 그죠?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해볼 텐데, 전통경제학이랑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이랑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가시면은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줄여 적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교상 1번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문단 첫 문장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저축과 소비에 관한 저축과 소비. 그러니까 부제가 바로 뭐야? 이상현실을 말할 때는 저축과 소비를 중심으로 예측과 다른 현상들을 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축을 많이 해, 소비를 많이 해. 사람들이 뭐 그래도 100세 인생인데 저축을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실제로는 소비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란 얘기 그죠? 거꾸로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뭐 그래, 소비를 오늘 살자, 오늘을 즐겨라, 내일은 없다 그러면서 소비를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의외로 사람들이 청약저축도 많이 들고 뭐 저축도 많이 하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생의 차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한다라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가정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뭐 전용이 무슨 말이지? 전용 가능성은 뭐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화제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야? 15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정상이야, 이상이야? 이상한 거, 이상적이다의 이상이 아니야, 그지? 정상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상. 이상하다, 낯설다, 그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빠르게 갔어야 돼요. 뭐라고 예측을 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뭐라고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거야. 유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닦고 유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택미님 말고요. 택미님의 절친 한비님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빛난다. 너만 빛난다. 주변은 암흑지대다. 네가 하나의 별이다. 샛별이다. 금성이다. 네가 북신이다. 자, 네가 임금이란 얘기야. 우와, 좋다. 틀리면은 개쪽이다. 자, 유사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뭐하고 뭐가 유사해요? 지금 보니까 소득 패턴하고 뭐하고 비슷해? 소비 패턴이 비슷하다. 뭔 소리죠? 보는 만큼 쓰다. 읽은 거야. 독립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바로 저겁니다. 센스. 아주 잘했습니다.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비 패턴이랑 소득 패턴이랑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데 소비를 적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소득 번 만큼 소비, 쓴다.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밑에 유동성 제약이 이제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에다가 형광펜 색깔 한번 딱 해보시고요.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통 경제학에서는 소비와 그 다음에 소득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랑 소비 사이의 관계 문제에서 유사하다라는 말, 요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원인에 해당하는 게 뭐죠? 원인은 유동성 제약 때문이다. 유동성 제약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쓰신 다음에, 썼니? 자, 그래서 뒤에 설명을 봐. 그러니까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로 가란 말이에요. 추가 설명을 하잖아요. 금융시장이 완전치 않아서 미래소득이나 부유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데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서 뭐라고요? 자, 형광펜을 색깔. 이거 뭔 개소리야. 낮다는 얘기, 낮다. 낮다, 형광펜을 색깔. 뭐가 낮아? 여기. 소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도 낮다. 많이 소비해, 적게 소비해. 적게 소비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적게 소비하더라. 유동성 제약이라는 말 나왔는데, 우리 학기 초에 경제제재 배우면서 유동성이라는 말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 있었거든요. 유동성이 무슨 말이죠, 유동성이? 흐를 유자야. 흘러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현금화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야 돼. 뭐라고?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현금화 가능성. 현금화 가능성. 자, 여러분. 제 휴대폰이랑 그 다음에 제 주머니에 있는 지폐랑 누가 현금화 가능성이 높습니까? 말 하나마나 지폐가 현금화 가능성이 높죠. 이미 현금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얘는 당근 올리고 나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내 통장에 들어있는 저축된 예금이랑 그 다음에 네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뭐죠? 그 소유권 이거랑 뭡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주인이라는 증서가 뭐죠? 난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아파트 내 거야 라는 게 뭐죠? 승환님 뭡니까? 그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내 거야 라는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지? 땅 문서랄지 이런 거 좋아 땅 문서라고 하자. 왜 생각이 안 나지? 진짜 가져보시니까 모르겠네. 그쵸? 어떻습니까? 자, 땅 문서랑 네 통장 속에 있는 현금이랑 누가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네 예금이 현금화 가능성이 높죠. 왜? ATM기에 찌르면 나오잖아요. 근데 땅 문서는 찔러봤자 안 나오죠. 뭐 부동산 중개인한테 찌르면 나오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 다방에 올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 그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제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잘 봐. 빨간 펜으로 체크할게. 제약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유동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낮다. 그러니까 네 손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러니까 네 손에 현금이 많아 적다고 이 뜻이야. 그러니까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럼 소비가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든다는 얘기야. 지금 그 뜻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한빈님 오늘 역할이 좀 있어요. 보니까 비중이 있습니다. 한빈님 오랜만에 등판하셨는데 자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의 울트라캡숑장 베스트셀러 21세기의 불후의 명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출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절판된 적도 없는 바로 그 21세기의 명저 제목은 뭐였습니까? 태호님 외쳐주세요. 독서의 개념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 10 제가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페이지 수를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니크합니다. 자, 1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차이점을 뭐라고 막 나왔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뭔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 없을까요? 유동성 제약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꿔서 한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왜 못 쓰냐고. 왜 소비를 못해? 승환님 어떻습니까? 왜 소비를 못하죠? 왜 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별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소비를 못해? 원인에 해당하는 걸 찾아.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아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쵸? 경제 주체야 아니면 마켓이야? 마켓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켓이 제약을 가한다는 거거든, 마켓이. 그러면은 15페이지에 있는 그 범주표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마켓이니까. 주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니까. 내야 외야. 간단하잖아. 내야 외야. 외적인 거죠. 외적인 거. 경제 주체들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제약에 따른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환경 자체가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환경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이 정도까지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비교사항으로 갑니다. 자,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 얘가 이제 비교사항 두 번째가 되겠죠. 행동경제학은 이제 비교사항 두 번째야. 이게 경제지문인데, 경제지문인 듯, 경제지문 아닌, 경제지문 같은 지문이죠. 이런 거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잘 봐야 돼요. 법제제 아니면은, 요런 거, 유사경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법제제 또는 유사경제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을 딱 해볼게요. 여기, 자,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왜? 선을 강조했느냐. 내가 선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는 것도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안 읽는 것도 과도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읽는 것도 오버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선이 필요한데 저 녀석들 발견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빠르게 읽을 때 빠르게 읽고 느리게 읽을 때 느리게 읽어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 선생님, 빠르게 읽어야 할 때를 잘 모르겠고 느리게 읽어야 할 때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뭐뭐가 아니라고 딱 정리가 되잖아. 다음 문단의 비교사항 두 번째 시작 부분을 잘 봐야 되니까.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야, 포인트. 어디서 그러면은 느리게 가야 되냐? 수능 국어의 어떤 물결, 리듬, 이 스트림을 이렇게 따라갈 때, 정답에 이르는 길, 이 물결을 따라갈 때 뭔가 완만하게 흘러가야 될 구간이 바로 여기야. 비교사항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작 부분.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앞부분과의 차이점이 딱 나오죠. 뭐뭐가 아니라 환경. 여기 딱 나오죠. 외부 환경의 제약이 아니라 라고 있잖아. 이게 이 내외 대립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서 네가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봐야 할 걸 못 봤다 할지라도 뒤에서 다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공인, 국가주관의 기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설은 엄벙덤벙 지들 마음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네 실력 테스트가 맨날 점수가 이랬다 하는 게 사설 때문인 것도 매우 커요. 알겠어요? 사설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했잖아. 형광펜 색깔. 자발적 선택이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단순하게 이제 내 외로 간 거죠. 내가 알아서 한 거다. 내가 알아서 그렇게 된 거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자발적 선택이다라는 말이 돼 있죠. 자발적 선택. 그래서, 이 자발적 선택, 이란 말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색깔했죠. 그 다음에 또 봐. 이를 심적 회계라고 하는데, 심적 회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다시 한번. 심적 회계. 심적 회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이게 심자가 이제 마음 심자 아니야. 내적인 거야, 내적인 거. 그쵸? 이 제약을 가하는 것 자체는 외부 환경, 시스템인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배치를 한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건데, 잘 봐. 잘 건드리지 않는 상위가 있고, 잘 건드리는 하위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리스팅이 딱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맨 아래층에는 뭐라고 그래?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현금이 있대잖아. 칠판 보고 똑같이 그려봐. 피라미드 식으로 그리면은 현금이라고 하는 게 가장 손대기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봐. 많은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대출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나의 자산 중에 한 목록이 있다 이거야. 마음속에 가장 신성한 계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안 쓰는 거. 웬만하면 안 쓰는 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현금하고 대출 같은 게 이제 맨 아래 칸에 들어가는 건데, 그죠? 중간에 이제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위에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 웬만하면 진짜 건드리지 않는 거 뭐야? 주택, 연금, 주택이나 연금 중에 주택만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써놔야 돼. 자, 왜 주택을 건드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즉,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재수를 한다는데,
급전이 필요해. 씨발, 근데 집을 팔 순 없잖니. 아, 애 새끼 대학 보낸다고 집 파는 부모가 요즘에는 있을까요? 없어요. 대출을 받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왜 집을 팔아? 옛날엔 그랬다고 하잖아요. 모삼촌이야, 외삼촌이야. 그 모삼촌 대학 시절에는 집 팔아서 대학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도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왜 파니? 집을 왜 팔아? 얘 새끼들이 나를 봉양할지 안 할지도 알 수도 없잖아. 맞지? 니들 잘 키워봤자 뭐해? 부모 늙으면 모실 거야? 아무도 모시지 않을 거 아니야. 살 집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 하겠니? 안 하겠니? 하겠지. 그래서 집은 안 건드리는 거야. 얘 새끼가 와서 아빠 편의점 점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 팔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죠. 이 새끼가 날 울고 먹는 거야. 알겠어요? 난 늙을 땐 돌아보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주택은 절대 안 건드리는 거야. 이게 심적 회계야. 오케이? 근데 이제 밑으로 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는데 다음 문단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봐. 다음 문단 내려갈 거 있니? 있죠.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자 다음 문단 내려가가지고 미래보다 현재를 자 색깔을 봐.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관편 색깔 딱 하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행동이라고 줄여 쓴 다음에 그렇구나. 이게 뭐냐? 다시 빨간 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비가 많다 그랬니? 적다 그랬니? 저축과 소비 가운데서 소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말 아니에요? 유사하다는 게 소비가 생각보다 적다. 그럼 여기는 뭐야? 생각보다 소비가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죠. 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 알잖아. 저도 한때는 여기에 흠뻑 빠져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요. 왜 내가 현금을 써야 되지? 이 카드가 있고 저 카드가 있는데 이번 달엔 이 카드로 막고 저번 달엔 저 카드로 이 카드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돌려막기 신공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저 카드 한 5개 6개 카드를 만든 다음에 이번 달엔 이 카드 저번 달엔 저 카드 이런 식으로 째깍 이러다가 이제 파산이 일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봐.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현재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현재는 소비냐 저축이냐라고 문다면은 현재는 소비죠 소비. 내일이 올지 어떻게 알아? 오늘 마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술자리에 만수르 써버려! 이게 뭐야?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 뭐야? 저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뭘 하겠다는 얘기야? 소비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 소비량이 이제 늘어나 줄어들어. 여기 늘어난다 이 말이야. 예상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속박장치라는 게 있는데 자기 통제 기제가 심적 회계라는 말, 이 심적 회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유동성 제약이라는 말은 똑같이 한번 형광펜 색깔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자 다시 한번 X 이런 성향을 짓누르기 위해서 이 심적 회계가 작동한 결과, 그쵸? 유동성 제약에 따랐다고 전통 경제학에서 봤던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쵸? 당장의 유혹을 제어하기 위해서 심적 회계가 작동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던 거를 이렇게 낮춰준다 이 말이거든요. 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얘는 환경 덕분이라는 얘기고, 얘는 내 마음속에 계산기가 작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관이 달라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지극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심적 회계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저축, 그 다음에 또 뭐야? 퇴직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 차원에서 심적 회계가 확장된 것이다. 사람 개인이 심적 회계가 작동되는 것처럼 저축으로, 그 다음에 나라에서